저는 이제 뭐, 블록체인 게임 쪽 시장,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뭐 가져왔고요. 그때 뭐 이걸 하다 보니까 제목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왠지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찾아봤더니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네. 뭐, 현재 웹3 게임 시장에 대한 뭐랄까, 전망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실제 전체 글로벌 게임 시장의 성장률은 한 4%, 4.6% 정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이제 게임, 그러니까 웹3 게임은 90% 정도의 성장률을 계속 보인단 말이죠, 연평균. 그러면 굉장히 게임 시장의 많은 파트가 웹3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웹3 시장에서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막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A16G 맞나? 네, 제가 이제 이러면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리포트에서 보면 웹3 시장에서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NFT 세일즈의 볼륨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뭐 크립토 월렛에서 게임에서 온 게 한 49%가 되고, 뭐 이것저것 많죠. 그래서 확실히 게임이 웹3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대형 게임 개발사들도 확실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되게 좋죠. 일단 이 시장이 되게 클 것 같다는 생각은 자꾸 듭니다. 어,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뭐냐면 PC 게임, 온라인 게임 계속 열심히 하다가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바뀌어서 그걸 열심히 했죠. 했는데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뭐 이제 구글 플레이나 뭐 앱스토어나 해서 너무 게임들이 많으니까 경쟁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여기서도 다 잘 안 나온다. 플랫폼을 바꿔볼까?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 뭐 PC 온라인 게임 다시 하긴 좀 애매하고 콘솔로 갈까?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굉장히 새로운 그런 그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되게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희 쪽도 이제 그쪽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보면서 이제 가장 많이 뭘 봐야 되나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유저였습니다. 그래서 유저를 보면 지금 블록체인 게임 시장을 가만히 보면 아까 큰 대형 회사들, 이 대형 회사들은 되게 뭐 RPG라든가 되게 큰 게임들을 많이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사람들이 하는 게임들을 가만히 보면 뭐 크립토 게이머라고 코덱스에서 조사한 건데 보면 이제 작년에 조사했죠. 그래 보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게임하는 디바이스는 모바일이고 선호 장르는 퍼즐, 워드, 보드 같은 약간 좀 캐주얼 게임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NFT에 대한 거부감은 낮고 그다음에 뭐 되게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류의 게임. 그 다음에 게임 시작할 때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은 거. 예를 들면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NFT를 처음에 되게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약간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게 딱 보면, 그냥 모바일 캐주얼 게임 시장으로서 블록체인 게임을 접근하면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 조사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위믹스에서 잘 아시던 애니팡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애니팡을 가지고서 애니팡 매치, 애니팡 블라스트, 애니팡 코인스 해가지고 요 이제 그 애니팡 그 회사가 이제 요거를 출시를 했죠. 캐주얼 게임 애니팡 블록체인 게임으로 변신 그러면서 막 했습니다. 그리고 블루포라는 코인과 그거를 이제 레드포라는 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제 여기 밑 옆에 이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쭉 보시면 레드포라는 게 있고 블루포가 있어요. 블루포는 코인이고
레드폰은 말 그대로 게임 내에서의 재화거든요. 그래서 게임 내에서 재화를 가지고서 블루포로 교환해가지고 뭐 하는 형태의 구조인데 이게 그 게임 재화와 토큰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토큰을 원래는 보통 지금까지 트렌드에서는 많은 게임들이 한 게임에 코인 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구조로 짰다고 치면 아니면은 뭐 SLP랑 뭐 그 저기 엑시처럼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구조를 짰다고 치면 하나의 토큰으로 여러 가지 게임을 하게 하는 약간 그런 원 토큰 멀티 유즈라는 형태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게임 회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은데 토큰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걔가 게임 내에 있는 경제 구조랑 부딪혀가지고 계속 어떤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 내에서도 그 게임 개발사들은 자기 나름의 게임 이코노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토큰하고 연결하려니까 토큰 이코노미라는 거가 또 하나 생겨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간의 어떤 충돌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잘 끌고 가야 되는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나오는 솔루션들이 애니팡에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게임 재화는 게임 내에서 어떻게든 소진시키게 하고 그거를 뭐 토큰으로 분리해서 가더라도 토큰 이코노미는 또 별도로 돌게 하고 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경제 구조를 갖게 하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토큰으로 여러 게임을 하게 하는 형태. 요런 접근도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토큰 가격은 하락 중인 걸로 보여요. 오늘 제가 또 봤더니 또 계속 그냥 아래로 계속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어, 뭐 저기 GDC 2023에서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굉장히 핫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그 컴투스 대표님이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쭉 들어보면 이게 이제 게임 회사와 지금 블록체인 게임 뭐 아니면 블록체인 유저들 간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인식의 차이 약간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게임사들이 원하는 타겟 유저는 일반 게이머인 거죠. 어떤 면에선. 그런데 블록체인 게임 유저는 암호화폐 투자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도 이제 해보니 가장 쉬운 건 이건 거죠. 일반 게이머를 바라보는 일반 게이머한테 블록체인 게임을 제공하려고 하는 일반 여러 회사들, 컴스스라든가 뭐 위메이드라든가 뭐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야, 네가 게임에서 100만 원을 썼잖아. 100만 원을 썼는데 우리가 블록체인을 연결해서 그거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구매 그거에 대한 뭐 저기 뭐 그거를 이제 너의 소유화하거나 뭐 그거에 코인을 연결하거나 해서 다시 돌려주는 게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돌려줄 수 있어. 그 정도면 나는 충분히 많이 돌려준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관점이 있다고 치면 블록체인 게임 유저는 야, 내가 여기다가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000만 원은 벌어야지. 10배 수익은 내줘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서로에 대한 인식이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간극이 안 줄어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근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이제 블록체인 게임 업계가 잘 이제 막 뭐랄까 되게 중요한 시장이면서도 잘 안 가고 있는 이유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고민거리가 이거예요. 뭐, 다들 뭐 그냥 느끼시겠지만, 어, 비트 수익 구조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템 NFT 직접 판매 수익이 계속 줄고 있고, 거래수를 어떻게든 커버를 필요로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돌아가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NFT 유통량이 계속 늘거나 토큰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거나 하는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걸 성장을 시키려면 이 게임이 계속 블록체인 게임 가지고 돌리려면 신규 유저를 계속 지속 유입시켜야 되는데 유저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바로 매출도 감소되는 약간 이런 형태를 계속 보이기 때문에 계속 유입시키기는 되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 뭐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구조, 뭐 그런 구조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그
토큰 A라는 걸 발행을 했다고 치면 토큰은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그 게임 A라는 토큰 A에 대해서 이 A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다른 게임들을 계속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뭐냐면 원래 일반 게임 회사들 입장에서는 게임 하나를 잘 성공시켜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고 그걸로 가지고 가고 싶은데 토큰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그 토큰과 연결되어 있던 X라는 게임이 진행하다가 라이프 사이클이 떨어져서 죽으면 또 다른 게임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회사, 하나 게임 가지고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회사가 게임을 계속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플랫폼으로 계속 발전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계속 이 상황에 숨어 있다. 그래서 되게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뭐냐면 큰 회사들은 자기 IP 게임이라든가 되게 큰 RPG 게임 가지고서 게임 내 이코노미를 잘 이용해가지고 뭐 린리지 같은 게 혹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걸 이용해서 막 서로 막 게임 경제도 잘 살아나고 토큰 경제도 잘 살아나는 어떤 그런 멋진 그림을 그려보고 싶으나 생각보다 앞에 말씀드렸던 요 문제들이 게임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각 게임 내에서 돌아가는 경제 체계와 게임 외부의 경제 체계, 이 두 가지가 같이 성장해야만 이 문제들이 결국 그게 다 성장하면서 풀리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뭐냐면 게임 외부 경제 체제라고 하면 디파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거 가지고 토큰 가지고 렌트를 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블록체인 코인이랑 그 관련된 시장에서 디파이가 발전하거나 NFT가 발전하거나 하면서 그런 새로운 여러 가지 토큰의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토큰의 생태계가 계속 만들어졌던 것처럼 게임도 게임 하나로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연결된 다른 외부 생태계가 같이 성장해줘야만 웹3 게임 자체의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안정적인 어떤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쭉 보면, 이제 시장을 대충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접근 방법으로 대형 IP 게임, 그러니까 대형 IP 게임 중심의 그 큰 회사들, 뭐 위메이드나 넷마블이나 네오이즈 이런 데에서는 자기네 메인넷을 자체로 만들거나 만들면서 자체 IP를 가지고서 계속 키우는 약간 그걸로 어떻게든 승부를 보겠다. 게임 하나 각각 그걸로 승부를 보고 그걸로 어떻게든 플랫폼을 발전시켜서 다른 게임도 투자하는 약간 이런 식의 방법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거는 대형 회사 입장에서 돈 많은 대형 회사 입장에서 내 게임 IP도 되게 강력하고 난 돈 많으니까 다른 게임들도 계속 끌어당겨서 올릴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에서 오는 접근 방법이겠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들 중에서 자체 메인넷 가지고 가는 애들, 엔진이나 갈라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체인을 강화하고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약간 좀 NFT 판매 자체를 되게 강화하면서 가는 자체 게임 외에도 NFT 판매를 강화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넷 없으면서 그냥 대형 IP만 가지고 가져가는 약간 이제 넥슨 같은 형태의 접근 방법도 있고, 그리고 자체 게임을 어떻게든 키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들 있죠. 샌드박스가 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시장이 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캐주얼 게임이라는 시장이 확실히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얘가 자체 메인넷을 가지고서 캐주얼 게임을 막 이렇게 크게 막 집중해서 하는 데는 별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자체 메인넷이 없으면서 캐주얼 게임들을 계속 이제 끌어당기면서 그거에 관련된 NFT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은 있어 보입니다. 어, 이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밸류 체인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뭐 좀 강력한 어떤 그 영역을 가질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네, 이제 대충 보시면 일단 웹게임, 웹3 게임이 쭉 가면서 어떤 이슈들을 겪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돈 끌어당기는 게 쉽지 않아요. 뭐 토큰 가지고서 하는 방법, 이거 쉽지 않은 구조고. 그다음에 실제 게임 개발을 한 다음에 디스트리뷰팅, 이거 저기 뭐야, 유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유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요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서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일반 게임과 그 웹3 게임에서 가장 걸리는 포인트가 나오죠. 뭐냐면 지갑이 있다거나 뭐 그다음에 NFT 민팅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기존 일반 유저들이 건드리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영역들이 나와서 여기서 또 한 번 허들이 있는 이런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프로핏 메이킹을 하는 요 구조들 이렇게 한 웹3 게임이 되면서 약간 달라진 파트는 요런 형태 프로핏 메이킹 파트 그 다음에 게임 플레이 할 때 새로운 월렛이라든가 NFT 민팅이라든가 하는 어떤 새로운 영역들이 좀 더 끼어들어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저희는 프로핏 메이킹 위주로만 집중해서 간다라고 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블록체인 게임 체인에서 이렇게 쭉 요걸 한번 보시면 여기서 어느 영역을 좀 더 막 집중해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뭐 특화된 어떤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상태고요. 저는 이제 아까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주얼 게임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지금은 큰 회사들 위주로 이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캐주얼 게임들에 대한 어떤 뭐, 딱히 성공 사례들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끼리 이제 고민해 보면서 나오는 어떤 모델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캐주얼 게임, 아까 앞에 쭉 설명했던 거하고 좀 연결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업적 모델, 캐주얼 게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적 모델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모비릭스 모델이라는 형태예요. 이거는 이제 게임 사업 내에서 실제로 만들어진 형태인데 모빌릭스나 부드나 케찹이라는 회사는 하이퍼 캐주얼 게임 위주로 계속 집중해서 게임을 개발해서 출시를 합니다. 거의 하드코어를 넣고 거의 이 캐주얼 게임 위주로만 가요. 그런데 이 캐주얼 게임이 서로 약간 이제 한 게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을 가지고서 플레이를 하면 거기에 뭐 모어 게임즈라는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 모비익스나 부두나 케찹이 낸 또 다른 게임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그 추천을 한 거를 받아가지고 그 게임을 또 깔아서 또 광고 수익을 얻고 또 광고 수익을 얻는 약간 그런 식으로 구조를 뭐 게임 플레이 하나 한 걸 가지고 또 다른 게임 또 다른 내가 출시한 캐주얼 게임을 하게 해서 계속 물고 물리면서 유저를 계속 키워가는 약간 그런 식의 모델입니다. 이게 실제 뭐 모빌리스 자체도 뭐 상장사이기 때문에 워킹하는 모델이라고 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전개를 한다고 하면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건 첫 번째는 인티그레이티드 플레이 투 언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애니팡이 접근했던 거하고 좀 비슷해요. 토큰 하나인데 게임은 세 개잖아요. 해보니 NFT하고 게임 하나당 NFT, 뭐 게임 하나당 토큰 이렇게 엮기 시작하면 되게 쉽지 않아서 결국 하나의 토큰으로 여러 게임들이 다 사용될 수 있게 구조를 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하나의 NFT도, 그러니까 NFT의 어떤 성장 방향도 뭐 게임 하나에 그거에 매칭되는 게임 하나, NFT 하나 이게 아니라 그 NFT 가지고 A 게임도 쓸 수 있고 B 게임도 쓸 수 있고 C 게임도 쓸 수 있다라는 약간 인티그레이티드된 통합된 형태의 플레이 투 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뭐랄까 고민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더라도 토큰은 계속 나가고 NFT는 계속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번할 수 있는 플레이 투 번이라는 개념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플레이 투 번의 쉬운 개념은 뭐 바이빅이겠죠. 뭐 광고 수익의 일부를 가지고서 토큰을 사들인다거나 뭐 NFT를 가지고서 없애버린다거나 뭐 약간 이런 식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게임 회사들이, 블록체인 게임 회사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나오는 그런 그냥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빌릭스를 간단하게 좀 더 설명해 보면, 모빌릭스가 보라 2.0에 참여해서 얘네들도 지금 P2E 시장에 열심히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얘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코어 게임 대신에 어, 모빌릭스 사업 구조 여기를 보시면 다양한 라인업을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든 그, 그 자연 유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 이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게임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한 100개의 게임을 연속해서 출시함으로써 거기에서 서로 이제 구조를 잡아가는 형태,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캐주얼 게임은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있고요. 그래서 이런 5천만 다운로드 이상 달성한 글로벌 대장 모바일 게임 다수 보유했죠.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게임들이 이렇게 보면 되게 뭐 굉장히 막 오래 할 만한, 플레이 오래 할 만한 그런 게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아까 얘기한 그 각 예를 들면 뭐 브릭스 브레이크 퀘스트 여기 같은 데에서 게임을 하다가 모 게임즈에 들어가면 뭐 피싱 훅이라는 거를 추천하고,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연속해서 계속 이제 다운로드 하는, 비슷한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끼리는 계속 그 같은 취향의 게임들을 계속 가져가는, 그래서 광고 수익을 먹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중남미 중심으로 이게 퍼져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뒤에 쭉 얘기를 보시면 블록체인 게임 유저들, NFT 게임을 많이 하는 유저들이 어떤 곳인가를 보시면 여기 되게 짙은 곳이 주로 많이 하는 애들이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1등은 인디아죠. 인디아, UAE, 필리핀, 홍콩, 뭐 나이지리아, 베트남 보이시죠? 네. 대충 동남아 유저들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중남미를 중심으로 하는 이 캐주얼, 하이퍼 캐주얼 게임과 저 NFT 게임을 좋아하는 저런 류의 유저들의 그 국가들이 되게 매칭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크로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그모 게임즈를 통해서 여기 이 화면, 그 내부 크로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이 화면에서 다른 게임들 계속 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소셜 플랫폼 통해서 뭐 목욕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 가지고서 광고 수익을 얻는 게 핵심입니다. 네, 여기에는 그건 안 나왔구나. 네. 그래서 광고 수익만 가지고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 뭐 하간에 뭐 그런 꽤 강력한 매출을 내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게임도 그런 형태로 접근하면 구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런 형태고요. 근데 이제 동남아 유저들이 들 대상으로 하이퍼 캐주얼 게임을 가지고서 블록체인 게임을 막 여러 개를 계속 하면서 NFT는 하나로 가져가고 그거의 토큰은 또 하나로 가져가서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얘네의 문제는 돈을 쓰는 유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쓰는 유저들이 아닌 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얘네들을 통해서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광고 수익 얻는 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거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스칼라십입니다. 그래서 뭐 엑시 인피니티 통해서 계속 봤던 모델인데, 선진국에서 돈을 쓰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선진국에서는 돈을 투자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동남아 애들은 열심히 그런 필리핀이나 이런 쪽 유저들은 플레이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수익 쉐어를 하는 형태의 이 모델이 여기에 같이 끼면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이 대세이고, 블록체인 게임 입장에서는 RPG도 방법이지만 저희들이 계속 보기에는 RPG 하나로 뭔가 승부수를 띄운다거나 하기는 되게 쉬워 보이지 않고, 외부 경제 체계나 여러 게임,
가지고서 이 그 블록체인 게임 시장을 끌고 가야 될 것 같다, 회사가. 근데 그거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캐주얼 게임의 형태로 보인다. 실제 모바일 게임 유저들도 캐주얼 게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타겟은 동남아 유저들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런데 이 동남아 유저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시간만 많이 쓰는 애들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그 뭐랄까 돈을 버는 구조를 가져갈 것인가? 그거는 스칼라십 형태의 구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떤 새로운 형태의 뭔가 블록체인 게임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 회사를 약간 좀 가져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고민들을 요즘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워낙 큰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발표고요. 네.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네.